안녕하세요. 이렇다 73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저께 무슨 그 위안부 할머니하고 포옹했다고 네네. 뭐 언론들이 난리가 났던데 네. 자세히 보니까 포옹이 아니고 네. 포옹을 이렇게 막는 포즈더라고. 이렇게 음. 팔로 이렇게 막는 팔을 꽉 잡고 있는 형국인데 음. 그건 포옹의 포즈라고 할까? 포옹은 네.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이게 음.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음. 그 어르신을 핑계로 음. 막 이렇게 뭐 화풀이를 한다고 하나 음. 뭐 자신의 반감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음. 마치 그 어르신이 좀 이용당한 듯한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 위안부에 대한 네. 뭐 논쟁이라든가 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격화된 거에 사실 배후에는 미국이 바깥에서 네. 한미일 군사동맹을 밀어붙이니까. 밀어붙여서 이게 예. 그렇게 된 예. 문제는 굉장히 예. 큰데 주범이 이렇게 그런 포옹 약간 하는 포즈 갖고 그게 해결이 예. 되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게 기분이 말입니다. 좀 언짢았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면이 있죠. 다른 명분으로 네. 하기가 어렵죠. 어렵거든요. 네. 아베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확실히. 일본은 네. 난리 났죠. 네. 일본이 기분 더 난리가 나쁘죠. 났죠. 네. 근데 예, 그런 예. 면에서 약간 고소한 면은 있지만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저는 어떤 게 아쉬웠는가 하면 너무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코리아 패싱 이야기를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고 트럼프도 있는데 트럼프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오히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을 빼고로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제 그럼 코리아 뭐 패스하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게 되게 네. 창피한 일이다. 예. 그리고 맞아요. 남의 아량으로 가지고 패싱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패싱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 네. 그리고 신기를 안 건들기 위해서 네네. 되게 노력했고 좋은 이야기 나왔다고 되게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종편 있는 방송을 보니까 네. 미국이 확실히 우리 편이구나. 네. 이런 걸 느꼈다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한다면 부정적인 것만 아닌데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그 왜 안철수가 제가 MB 아맞답니까? 그런 거 질문 좀 황당한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에 대한 질문이 사실 네네. 그런 좀 질문하기 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걸 질문한 거 네, 사실. 네. 패싱 코리아 하면 뭘로 모르겠는데 예? 코리아 패싱도 안 맞고 스키핑. 네네. 우리도 시작도 하기 전에 되게 뜨거운데요. 아니, 뜨거운 얘기를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지. 또 어저께 뭐 청년들은 또 일자리 창출이 또 네네. 미국 일자리 창출이냐 뭐 그런 어... 좀 씁쓸한 우픈 얘기도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여하튼 네. 트럼프 방안으로 인해서 뭐 언론도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이렇다는 또 한 발 앞서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방한 전에 우리가 다각도로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많이 했죠. 예, 네. 오늘은 좀 다른 관점. 음. 이제 트럼프 오셨으니 또 트럼프가 벌벌 떨고 있는 또 다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예, 트럼프하고도 관계는 있는데 지금 중국과 있던가요? 그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줄여서 전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19차 전대를 19전대라고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죠. 이 전대에서 다음 5년, 향후 5년간의 중국을 이끌어갈 권력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전대가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공산당, 줄여서 중공, 네. 19전대의 의미를 중국의 권력 구도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네, 흥미로워요. 저도 신문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접했는데요. 많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중국에 대한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 대회가 공산당 전당대회인 전국 대표 대회, 그러니까 줄여서 전대라고 하셨는데 또 전인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예, 양회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좀 다 특이한 말이 전대는 이렇게 돈 넣는
이거고 양회는 시멘트죠. 예. 맞아, 나도 죄송합니다. 그 예. 생각했었어. 이런 아재 개그하면 안 되는데. 이건 개그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거든. 그렇죠. 네. 예. 전인대는 말이죠. 네.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의 준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네. 좀 기능은 좀 다릅니다만 19차 전인대는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열린 거는 전대라 그랬죠. 네. 이거는 당 행사입니다. 공산당 전당대회. 두 개는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고요. 공산당이 특별한 지도적 역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산당 전당대회는 전국 대표 대회가 제일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구나. 네. 권력 구조의 판도와 정책 방향이 전대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최고 권력이라고 하지만 네. 행정부가 더 청와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예. 중국 공산당원의 수가 약 8,900만 명입니다. 8,900만 명. 당원 수가 그 당원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인구 2배입니다. 예. 거의 자, 두 배죠. 요 8,900만 명을 대표하는 2,000명의 대표가 모이는 대회가 전대입니다. 예. 요들이 모여서 다음에 새로운 임기, 네. 5년 동안 임기를 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선출합니다. 예, 중앙위원이 몇 명인가 한 200명 정도예요. 그래도 10%네요. 네, 그러니까 네. 8,900만 명이 2,000명을 뽑고 네. 2,000명이 다시 200명을 뽑고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좀 전에 이제 선출된 중앙위원, 당 중앙위원이 모이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당의 중요한 인사, 정책이 다 결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가 뭔가 하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을 임명해야 되거든요. 네. 전대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인 10월 25일에 19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정치국원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선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대에서 중앙위원을 뽑고 음. 중앙위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당의 주요 인사인 정치 국원을 결정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출하는 형식이죠. 전대도 중요하지만 네. 중앙위원 전체 회의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개혁 개방을 결정한 걸로 유명한 것이 중공 제11기 삼중전회거든요. 삼중전에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네. 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는 말입니다. 되게 좀 복잡하죠. 복잡하네요. 당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렵지는 않은데 예. 말이 복잡해가지고 전대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그러면 전인대는 국회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네. 전대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전인대에서는 뭘 하죠? 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이제 전인대가 네.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어요. 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는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최고의 지도력과 지휘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인대는 사실 뭐 그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거를 이렇게 추인하고 결의하고 합법화하고 이렇게 공식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전인대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 중에서 공산당원의 비중이 7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전인대도 전체적인 이 정치 구도의 한 일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볼 수 생각이 있죠. 드는데 네네. 그러면은 공산당이 아닌 사람이 인민대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아까, 있죠. 예, 아까 70%, 70% 예, 였으니까. 30%가 당원이 아닌 거죠. 원래 인민공화국 건국 때부터 네. 전인대에는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그럴 돼 수 있죠.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야 되죠, 사실은. 예, 워낙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공산당원이면 공산당 전대도 있고 전인대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전인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하면 국가하고 정부 부문의 주요 인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전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전인대는 국가나 정부, 당이 아니고 국가 정부의 인사를 결정하는 거죠. 네.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 최고 우두머리는 중앙위원회 총석이에요. 네. 예, 지금 시진핑 씨가 하고 있죠. 예, 다 아시는 분이죠. 네. 네, 시진핑. 네. 시진핑. 시진핑 그렇게 읽나요? 시진핑이 중국 발음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시진핑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니었나? 구글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 习近平 맞잖아. 핑. 다시 한번 볼까요? 习近平 네, 이거 성조가 어렵습니다. 좀 그렇고요. 시진핑이 당 총석의 자격으로 이제 이번에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전인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우두머리인 국가 주석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원,
행정부죠. 네. 요직을 임명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고요. 네. 중국의 법원도 전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을 공식적으로 선출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렇지만 보통 공산당의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맡게 되죠. 네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당 대표가 저기가 되는 예,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공산당이 있고 또 국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 총서기가 이제 국가 주석을 맡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시진핑이 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인 거죠. 그리고 국가 밑에 국무원이 있는데 서방으로 치면 내각이에요. 내각. 우리나라의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죠. 예. 네. 그리고 국무원을 대표하는 총리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인 거죠. 네. 이게 보통 총리가 제2인자인데 네. 현재 리커창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총리도 예. 힘이 있어요. 네. 상당하죠. 모택동이 이제 당을 네. 지배하고 있을 때 네. 총리를 주은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렇죠. 그 역할입니다. 그렇구나. 총리는. 예. 이 쌍두마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멘트로 오인했던 양회는 뭔가요? 양회는 전인대와 내년 3월에 열린다고 했잖아요. 네. 함께 열리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쌍으로 열린다고 해서 양회라고 하거든요. 아, 양쪽 두 개의 회. 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네. 이게 정협이라 불리는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 존재하는 각 정치 세력들, 공산당 아닌 정치 세력들, 그리고 계층들 간의 협상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을 비롯해서 모든 민주당파, 당이 깨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아. 예. 를 비롯해서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이제 각 분야의 상징적 인물들, 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화배우 공리, 탁구 선수 덩야핑 이 사람한테 졌던 기억나네요. 진짜 잘했죠. 키 작고 이렇게. 정협위원을 역임했죠. 네네. 예, 그런 인물들과 이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소수민족의 대표 등을 참여시켜서 이게 공산당 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얼핏 보면 이렇게 예술인들, 뭐 체육인도 이렇게 참여하고 또 공산당이 아닌 정파. 공산당이 아닌 이런 정파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약간 민주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 듯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공산당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기간이라고. 이런 거는 이제 그렇죠. 정치용어로 통일전선이라고 합니다. 통일전선. 예, 아, 원래 그런가요? 통일전선이 그런 거죠 원래. 원래 이제 중국 혁명이 형식적으로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주당파가 모인 통일전선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공산당이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국가 구성은 여러 민주당파가 참여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성과 네. 각 세력의 단결을 과시하는 정치적 행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네.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있어서 네. 인권 문제나 이런 게 네. 자주 불거지셔서 서방의 공격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런 데에 대한 정치적인 상징적 의미는 있죠. 어떤 정당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권력 어떤 것을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네. 여기에 들어있는 상징적 인물이 반정부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안 그러도록 하죠. 예. 안 그러도록 관리하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보신 적 있어요? 네. 마더님 여기 네, 네. 별이 5개가 있습니다. 네. 큰 별이 하나 있고 작은 네. 별이 4개가 있어요. 네. 큰 별이 공산당이에요. 네. 그리고 작은 별 4개가 네. 중국이라는 인민공화국을 구성하는 4개의 계급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을 이끈 4개 계급인데요. 네. 어떻게 돼요? 노동자, 네. 농민, 네. 소부르주아, 민족자본가 이렇게 해서 4개의 계급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 국기의 의미거든요. 네, 네. 요거를 표현하는 게 정협이에요. 인민적 정상회의. 이 4개의 계급이 다 네. 모여서 국사를 논의한다. 이런 식의 틀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네. 좀 전에 말했던 정협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실 만든 거예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요. 실제로 49년 9월에 네. 정협 1차 회의가 열렸고요. 네, 네. 거기서 수도, 국기, 국가, 임시헌법, 정부조직법을 다 통과시켰고 네. 주석, 부주석도 그때 다 선출했어요. 정협에서.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첫 주석이 되었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산당이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적인 구성, 네, 네. 법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을 네, 이제 네, 정협을 통해서 네. 실제로 확립을 한 거고요. 네. 전인대가 54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54년에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국회 역할도 했고 네. 54년도 전인대가 생기고 나서는
지금의 여성은 아까 이제 유프로가 말했듯이 네. 그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1954년에 네네. 중국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네네. 그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치 협상회의 공동 강령이 헌법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에서 그때 그 강령을 만들었다는 그렇죠. 그게 거예요? 임시헌법이었습니다. 그게 임시헌법이죠. 예.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역할들을 예. 그러니까 한 뭐 곳이네요. 손문의 와이프인 송경영 씨라든가 네. 당시 이제 국민당의 이제 뭐 무한 정부, 네네네. 국민당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정협에 그때 처음에 다 참가했습니다. 오, 굉장히 그렇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럼 일단 유프로님하고 찬희사님이 말씀하신 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예,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제 잘 이제 적어야 따라오셔야 돼, 되니까 적어야 돼. 돼. 네. 전대는 공산당의 전당대회다라는 거고요. 전인대는 국회에 해당하고 정치협상회의는 여러 정파와의 협의기구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전대 전국대표랑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는 어떻게 선출을 해요? 네, 그 전대 당 전대 전국 대표는 이제 중앙당에서 네. 심사해서 임명하고요. 전인대 인민대표는 이제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데 그러니까 전국 대표는 심사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네네. 선출이 예, 아니고. 예. 그다음에 전인대 인민대표는 이제 선거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죠. 네. 1급 행정구 뭐 성이나 직할시 자치구 네. 1급 행정구에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있습니다. 지방인민대표에서 전국인민대표를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요. 네. 또 인민해방국, 중국 인민해방국이나 또는 제외 중국인이 선출한 대표 이렇게 네. 해서 구성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은 1급 행정구가 네. 33개 주에 33개요? 해당된다고 보면 네네.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가 우리나라 나보다 크니까요. 예. 그러게요. 예. 그 전대를 보면 권력 구조 판도가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대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시진핑이 그러한 지위까지 오를 정도로 권력 기반이 탄탄해졌는지 전 좀 그게 궁금하고요. 이번 전대에서 나타난 중국의 권력 구조가 어떤지 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진핑의 권력이 확고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네. 탄탄해지고 네. 일기보다 더 강해진 것은 맞는데요. 네.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이건 마오를 모르는 소리예요. 마오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진짜. 예. 마오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네. 예. 헌법도 필요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당에서 공식 결정을 하면 자기는 네. 마음에 안 들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일으켜고 당의 공식 입장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엄청나다. 마오쩌둥이 엄청. 당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었지만 정샤오핑 이후에는 그 집단 지도 체제가 확립돼 있었는데 네. 그 집단 지도 체제의 속성은 변함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오쩌둥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조금 전에 그 네. 전대에서 2,000명이 모여서 제가 중앙위원회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 예, 중앙위원이 모이는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국원을 뽑고 정치국도 상무위원을 뽑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요직이죠, 진짜 정치국 상무위원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노른자. 이번에도 이제 정치국원이 25명, 그 중에서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어요. 엄청 높은 자리예요. 예,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의 최고 핵심이죠.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제 시진핑 총석이 이제 국가주석이 이제 포함됐고 네. 리커창 총리가 포함돼 있고요. 네. 그리고 5명이 새로 임명됐어요 이번에. 오. 네, 그래서 이제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네, 네. 그 7명이 사실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共产党은. 시진핑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새로 뽑힌 정치국 상무위원 5인 중에서 시진핑하고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이 좀 많죠. 보통 이제 3명 정도로 분류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진핑의 독재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덩샤오핑일의 집단 지도 체제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는데 시진핑이 모택동 반열에 올랐다는 이런 과도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있죠.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어떤 바램인가? 뭐지? 서방 언론에서 네.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예. 아. 북한 보듯이 네, 중국을 네. 보고 무협지서도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바라보는 그런 좀 어. 태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왕정처럼 보는. 예, 그런 평가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또 네. 합리적인 근거가 좀 있는데 이번 공산당 19차 전대에서 당헌 또는 당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네. 수정했는데 거기에 독특한 말이 들어갔어요. 말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게 몇 글자예요? 이거? 16자요. 아 그래요.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당원에 당원에. 당원에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당원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있고요. 네. 이건 주의죠. 제일 높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오쩌둥 사상, 주의 바로 밑이죠. 네. 그다음에 덩샤오핑 이론, 또 3개 대표론, 과학 발전관. 그 다음에 시진핑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공산당의 지도 사상이 된 거죠. 3개 대표는 장쩌민이 제시한 거고요. 네. 또 과학발전가는 그전 총석이었던 후진타오가 제시한 건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3개 대표라는 말에는 장쩌민 이름이 없잖아요. 과학발전가에도 후진타오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사 사회주의사상에 시진핑이란 말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덩샤오핑만 해도 덩샤오핑 이론이란 말이 덩샤오핑이 죽은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서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못했던 이름까지 넣었으니까 네. 시진핑의 권력이 좀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요. 네네네. 나름 이유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3개 대표론이 뭐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네. 3개 대표론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만의 지도 정당이 아닌 자본가와 지식인의 이익도 대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공산당이라 하면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잖아요. 네, 네. 근데 3개 대표론을 제시했어요. 네. 왠가 하면 개혁 개방 이후에 네. 자산가 계급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따로 당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적으로 돌릴 수도 없고. 적으로 돌릴 수가 네. 없고. 그래서 3개 대표이라는 것을 장저민이 네. 제시를 했어요. 당원으로 그래서 가입을 시키게 된 거죠. 그렇죠. 자본가들. 예. 아. 공산당에 자본가를 가입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3개 대표론입니다. 참 실용주의가 강한 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사실 역사를 보면. 사실 네. 정치 협상회의가 있다면은 네, 새로 네. 생긴 자본가들은 네. 보수당 하나 만들어라 하면 그렇지. 될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공산당 지도력이 약화되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2000년대 초인데 이제 자본가들이 공산당원이 되는 거죠. 네. 붉은 자본가들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실용적이다. 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중국. 네, 좋은 말로 실용적인 거죠. 네. 당 정체성이 뭔지 아이고 참. 네, 그러면 또 과학 발전과는 무슨 얘기인가요? 별것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도 과학. 자, 한번 발전. 읽어볼게요. 네. 과학적 발전과는 성장률에만 치우치지 않고 빈부, 도농,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균형 발전, 네. 사회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첨단 신기술 산업 발전을 통해 발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후친타오의 통치 이념입니다. 이게 좋은 말 다 합쳐놓은 좋은 말, 거죠. 좋은 말이 많네요. 네, 뭐 네. 박근혜 시대 때도 말이 듣던 말 같은데. 네. 뭐 창조 경제 같은 거예요. 창조 같은 거. 지금은 이제 혁신 성장 같은 거죠. 뭐 예, 비슷한 겁니다. 예. 예, 다 소득 주도 국가가 다 성장. 거기서 네. 거긴. 예, 예. 뭐 21세기 다들 힘듭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네. 슬로건이 중요하거든요. 네, 슬로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좀 재밌게 얘기하나 이거. 원래 이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면 네. 장점에서부터 당 총서기를 10년씩 해요. 집단 지도 체제에 따라서 네. 10년씩 하고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10년 또 차세대 지도자가 10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5년, 네. 5년. 그리고 중간에 두 번씩. 이제 당대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전대가 예, 5년마다 해서 1기, 2기로 나누는 겁니다. 중간에 다시 재신임 받아서 연임하는 구조가 아니고 1기, 2기로 해서 큰 격변이 5년씩? 없으면 재신임 받겠죠. 아, 계속 네, 재신임 그렇죠. 받아왔죠. 예, 예. 사실은 그렇구나. 한번 체크하는 거죠. 예. 중간 이거 체크. 마오쩌둥 덩샤오핑 네. 그 뒤에 장쩌민 네, 네. 10년 그리고 후진타오 호친타오 10년 10년. 시진핑이 이번에 10년 기간에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죠. 아, 10년의 네. 두 번째 기간에 들어간 들어간 거죠. 거죠. 5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임기가 끝났을 뿐인 시점에서 이제 시진핑 사상이 당의 이제 당장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간 것은 권력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강화될만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특히 이제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사상이 중국의 실질적 헌법 격인, 뭐 헌법은 따로 있습니다만 네. 당장에 넣은 것은 이제 마오쩌둥 빼고는 시주석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호들갑을 좀 떨면서 시진핑이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좀 부분적인 좀 충분치 않은 얘기고요. 네. 어쨌건 이제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된 건 맞지만 덩샤오핑을 뛰어넘어 마오쩌둥의 지위에 오려서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때 보여줬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도 장쩌민이 당 총서기, 네. 국가 주석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데 음흠. 주석을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당 정군의 세 자리를 동시에 차지했는데 그렇죠. 이게 또 마오쩌둥 이어서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오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었고 우상화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바깥에서 했거든요. 아, 그럼 이제 서방 언론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덩샤오핑을 넘어서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자리를 다 이어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죠. 덩샤오핑은 권력은 이어받았는데 공식적인 지위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을 가졌고 당 총서기는 호요방이라 그러죠. 네. 후아유방, 조자양이라 부르죠. 자오지양 등이 이제 차지를 했었고요. 다 천안문 사건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국가 주석직은 리센텐, 이선념이죠. 예. 양상곤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중국에서 제일 강한 중요한 자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입니다. 정사협핑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혼란기고 마오쩌둥 때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집단지도 체제를 세워야 될 시기니까 예. 군을 꽉 장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볼 때는 덩샤오핑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군을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면 군을 정치적으로 총지휘하는 역할이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누구예요? 당연히 시진핑. 시진핑. 아. 시진핑이 세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럼 시진핑은 장점인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마오쩌둥보다는 장점이나 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마오쩌둥에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고. 그렇죠. 예. 네. 후친타오보다는 강해지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이제 후친타오도 물론 세 개를 다 가졌거든요. 어쨌건 뭐 장점이나고 후진타오하고 비슷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약간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네. 건데. 네. 그래서 어쨌건 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다 장악하게 되었고요. 네.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 굉장히 중요한 도시 4개죠. 4개 직할시 서기를 모두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딱 채웠습니다. 네. 왕지산에 이어서 이제 부패 척결 과업을 이어간 당 기율 검사위, 당의 이제 부패를 네네. 검사하고 척결하고 뭐 이렇게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요것도 자신과 같은 산시성 출신인 자오로지 당 중앙 조직부장을 발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당기율 검사위에 음. 자신의 계열을 앉혀놓으면 음. 이게 부정부패가 잘 감시가 될까? 그런 면도 있죠. 예. 참 아니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네. 검찰을 아닌가요? 대통령이 네. 자기 네. 사람으로 확실히 앉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여하튼 남의 부패는 잘 조사할 수 있거든요. 예. 아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자기 빼고. 사실 우리 코드 인사 그러는데 네. 코드 인사 아닌 행정부는 역사상 없어요. 자기하고 코드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당을 꾸린다라는 거는 코드 같은 사람끼리 당을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박근혜는 코드 인사 안 했나요? 뭐 똑같은 거죠. 예. 어쨌건 간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 집권 전반 5년 동안 네.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당원 150만 명을 징계하고 네. 그중에서 28만 명을 기소했습니다. 엄청나.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확실히 규모가 확실합니다. 달라요. 네, 우리 그 고구려를 침략해 오던 100만 대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보통 만 단위로 갑니다, 얘네들이. 그러게. 이 중에는 이제 440명의 중앙 및 지방의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했고요. 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해서 네. 1만 3천 명의 장교를 해임했고 50명 이상의 부패 장성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서 네. 부패도 척결했겠지만 어쩌면 정치적인 경쟁 세력을 네네. 확실하게 이제 좀 몰아내면서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좀 똑똑하네.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근데 네. 이제 시진핑 권력 강화설에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네. 보통 집권 2기에 들어가면 자기 후계자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후계자가 부각되지 않아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임기 중간에 한 사람을 쭉 띄워 올려줘요. 누가에게 다음 권력이 간다라는 건 분명히 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둘러싼 마찰이나 갈등 네네. 이걸 예방하는 이제 관례를 지켜왔거든요. 5년 뒤는 얘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 당대회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띄워주는군요. 띄워주죠. 예, 차기 예, 지도력을.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3기 지도자가 장쩌민이거든요. 이제 1기를 마오쩌둥, 2기를 덩샤오핑, 3기를 이제 장쩌민이라고 그러니까 네네. 3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석 임기 도중에 4기 지도자가 될 후친타오가 부상을 했어요. 네, 그때 네. 다 알았어요. 예. 후진타오가 될 것이다. 네, 그때 네, 다 알았죠. 네. 예. 그리고 후친타오 임기 중간에 제5기 지도자가 될 시진핑이 이렇게 부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이 전통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이 임기 중간에 개최된 이 19대 당 대회에서 누군가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후계자가 지명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이 잘 세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시진핑이 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혹시 3번 해먹으려는 거 아닌가 하는 걸로도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음. 장기 집권을 구상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방 언론에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추측하고 그랬는데 네. 솔직히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만일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시도하게 되면 네. 국가 지도자급 직위의 3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네네. 또 칠상팔하라는 원칙이 있어요. 칠상팔하. 이게 이- 뭐냐? 중국이에요? 예, 7살이면 올라가고 8살이면 내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67세면 상무위원이 될 수 있고 네. 7이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68세면 상무위원이 못 된다라는 연령 제한의 불문율이 있어요. 이건 뭐 헌법에 나온 건 아니고요. 불문율이에요. 그게 그냥 문화한 거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너무 늙으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려오라 이런 얘기예요. 이 덩샤오핑이 만든 예, 아, 왜냐하면 그래요?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을 옆에서 보면서 좀 노망을 봤거든요. 오, 네. 그렇구나. 저 마오쩌둥 같은 저런 훌륭한 지도자도 네네. 나이가 드니까 저렇게 되네. 이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나 되게 현명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근데 마오쩌둥은 군사위 부주석을 계속했어요. 덩샤오핑, 자기는 자기는 80 넘어서까지. 예, 예, 예. 어쨌건 그래서 이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어요. 예, 아무래도 한 번 더 하고는 내려올 거라. 우리 봅니다. 저기 예. 국회도 칠상팔하 이거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좋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맞는데 중국 정치의 관행을 깨뜨리는 큰 변화가 중국 정치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뭐 큰 뭐 변화 음.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진 않아도 되지 네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는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명을 해요? 뭐 아니면 후계자를 누가 미리 뽑아놓고 기다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북한은 후계자론도 있고 네네. 뭐 이렇게 백두혈통이야 되죠.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고요. 띄워주는 거죠. 예. 그냥 누가 봐도 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정치국 상무위원이 전부 다 시진핑과 나이가 비슷한 시진핑이 63세예요. 만으로. 네. 비슷한 혹은 조금 많은 60대거든요. 다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대략 50대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음에 이제 한 50대 정도는 돼야 되는군요. 예, 그래야 그런 10년을 거죠. 하니까 그렇죠. 67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가 근데 궁금한- 자기 지도자가 그게 없었거든요. 이거. 다 61살 이상이에요. 예, 예. 7명이다. 아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차기 지도자 있잖아요. 예. 그 차기 지도자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네. 누가 지명하냐는 거지. 저는 말이죠.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차기 네네. 지도자 선정 문제를 네네.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정 국가라든가 네네네. 북한과 같은 이제 독특한 나라하고 비슷하게 보는 시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중국의 이제 역사를 좀 보면 네.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가 괜히 생긴 게 아니고 1, 2년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 문화 대혁명과 같은 대혼란을 겪고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반성 끝에 이게 확립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되려면 그 계파 간에 또는 이제 정치 세력 간에 또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지 않겠습니까? 네. 치열한 경쟁과 또 검증 이 전체를 이끌고 갈 그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50대가 안 된 거는 아직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아직은 좀 더 검토해야 될 시간이 좀 남은 게 아닌가. 한 2, 3년 정도 좀 기다려 보면 저는 50대 어떤 인물, 57세, 네네네네. 58세, 뭐 55세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인쌤 해석하기로는 네. 뭐 시진핑의 권력 의지 때문에 뭐 차기 지도자가 발굴되지 않은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좀 더 이제 신중하게 네네. 검증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또 이제 합의가 잘 안 됐을 그럴 수도 수도 있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네, 안에서 네네. 합의가 네. 잘 안 됐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 제도와 시진핑의 권력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번 19전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